반갑습니다. 모두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신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개인적인 의견으로 드리는 답변입니다.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 또는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답변은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있어 월, 수, 금은 전날과 전전날에 올라온 질문들에 대해서 녹음 방송으로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고, 화요일, 목요일은 평소에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제가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구합니다. 1월 4일 새해 첫 방송입니다.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과 1일, 2일, 3일, 4일에 올라온 글들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주말자님, 12월 30일경 친구들과 회식 후 대리를 호출했으나 이제 한파 때문에 콜기사님이 없으셔서 기다리는 동안 이제 운전대를 잡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을 했고 앞차가 급정차를 했다고 하네요. 0.074 농도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분과는 다음날 형사 합의를 했고요. 잘하셨네요. 그래도 사고 다음날 대물 요청을 했으나 면책 요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날 합의를 완료해서 보험사에서 취소 처리 요청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미 이제 그 합의를 해줬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다시 보험사를 통해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경찰 조사 받을 때 합의서 및 처벌 불원서, 반성문 이렇게 제출하면 되나요? 좋죠. 합의서와 반성문은 반드시 가져가시고 처벌 불원서는 이제 피해자 탄원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정도만 준비해 가도 충분히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합의서 적을 때 운전자 및 동승자는 자필로 적었으나 차주분이라고 하시는 분이 부인 명의로 되어 있어 당시 부인과 같이 계시지 않아 남편분 성함 및 민증 번호도 기재하여 자필하여 주셨는데 경찰 참고 시 문제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인사합의잖아요. 인사. 그러니까 사람이 다친 부분에 대한 합의는 운전자와 동승자에 대한 실제 그 차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인을 받으면 되는 거고, 다만 이제 대물 같은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한테 사인을 받으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 뭐 사모님은 안 계시지만 이제 남편분이 대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이제 이것이 대리권의 어떤 남용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일반적으로. 물론 이제 이게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해서 부부간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뭐 어쨌든 같이 이제 부인 명의로 돼 있다고 해서 이제 실제로 많이 타시는 분이 남편 분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사회관념상 대리권의 일탈 남용이다, 그리고 뭐 무권 대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한 의사표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럴 경우 인사 피해가 빠지는데 대물도 경미한 파손으로 상호 합의가 되어도 면허 취소가 되는 자, 이건 이제 제가 이 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물 사고만 있어도 면허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를 했다고 해서 이 대물 사고까지는 빠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물 사고는 그대로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죠? 사고가 있었던 거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합의를 봤다고 해서. 그러니까 합의는 합의고 역사적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경찰관이 일단 합의는 했다고 해도 사고가 난 건 사실이니까 면허 취소를 해야 됩니다라고 한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다만 이제 경미하기 때문에 경찰 재량으로 합의를 빼줄 수도 있는데 그건 지켜봐야 됩니다. 무조건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식객님은 질문이 두 개인데 다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반성문을 수기로 써야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수기가 좋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판 검사님들의 성향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게 기본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판사님들과 검사님들의 어떤 성향들을 보면은 보수적이에요. 그 어떤 옷 같은 것도 보시면 그렇고 어떤 법원 내부의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은 혁신적이고 약간 이런 것들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그렇다고 이걸 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판 검사들은 저는 보수적이어야 된다고 봐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너무 이제 막 진보적인 판결이 많이 나오고 이러면 그냥 기본적인 어떤 제 관점입니다. 저하고 또 견해가 다른 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법적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검사들은 좀 보수적인 게 좋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이 사회가
법적 어떤 안정과 예측 가능성에 위해서 굴러가기 위해서는 판검사님들이 보수적인 게 기본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원래 반성문이나 탄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필로 써야 돼요. 자필로 쓰는 게 맞고요. 저 역시도 이제 무고죄로 몇 번 걸렸을 때 다 자필로 썼어요. 저도 뭐 제 반성문을 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 것도 역시 자필로 썼기 때문에 저 역시도 자필로 썼습니다. 자, 식객님 두 번째 질문이죠. 골목길 정차된 차와 부딪혔고 상대방 연락처 확보를 못하고 조사 기다리는 중입니다. 농도는 0.120이 나왔고요. 4일째 연락이 없어요. 합의와 사죄를 드리고 싶은데 경찰에게 연락처를 물어봤으나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연락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대분 말고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경찰관이 이제 알려주지 않는다면 알려줄 수가 없어요. 경찰도 알려주고 싶지 않아서 알려주지 않는 게 아니고 피해자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피해자가 싫다고 하면은 아무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거는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합의는. 그래서 주변 차 번호랑 연락처는 다 사진 찍었는데요. 다른 분이 내 차를 충격했냐고 오해할까봐 겁나서 연락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할까요? 일단은 뭐 그렇게까지 뭐 연락이 안 갔는데 확인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혹시라도 제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도덕적으로 그게 맞기 때문에 경찰에게 그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당시에 기억은 잘 못하는데 뭔가 또 다른 사고가 있었지 않나라는 어떤 의심이 든다. 도덕적으로 그게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윤주환님, 무면허 합의금. 무면허 운전도 합의를 해야죠. 음주, 무면허, 뺑소니 다 똑같습니다. 아는 지인이 무면허 상태에 사고가 났고요. 상대 측의 경우 퀵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고 오토바이 운전 중이었습니다. 지인이 동승자의 차로 무면허 운전 중 사고 발생했습니다. 사고 후 동승자와 운전자를 바꾼 게 적발된 상황입니다. 이거 큰 죄입니다. 바꿔치기는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무면허다 보니까 동승자는 면허가 있었나 보죠. 사고 후 병원 치료 및 비용 부담, 갈비뼈 금이 가서 4주 입원 및 치료 비용 380만 원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네요. 왜냐면 4주 정도인데 380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더 나오겠죠. 이제 4주니까. 이후 민사 형사 합의금으로 2천만 원 요구.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어가겠고 휴업 3개월. 합의금 마련이 어렵다면 처벌 및 벌금이 어떻게 될까요?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일단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까지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것 같진 않네요. 공탁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공탁법이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그래서 공탁을 할 때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적어야 되는데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아예 공탁이 안 되고요. 또 설령 안다 해도 피해자한테 공탁을 수령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가 안 돼요. 피해자가 싫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공탁을 한다 해서 피해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합의를 하나 그 다음에 공탁을 하나 그것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합의를 못한다 해서 공탁으로 가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요즘은. 데스티니 51님 꼭 봐주세요. 대인 대물 음주 농도 0.081 대인 4명 대물 하나 있고요. 집에서 나와 편의점 갔다가 오는 길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줍다가 핸들이 틀어져 접촉. 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음주운전이 문제가 아니고요. 휴대폰이 차 바닥에 떨어지면 주우면 안 됩니다. 저도 솔직히 유혹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 뒤로는 절대로 휴대폰 떨어지면 그냥 포기하고 가요. 고속도로 달릴 때가 특히 예민하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전화가 왔는데 뭐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로 받는다 해도 어쨌든 뭐 전화기가 일단 보여야 어떤 번호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요. 차량에다가 핸드폰을 떨군 경우에는 절대로 그걸 주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고 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험 접수 및 면책금 다 납부했습니다. 대인합의 이제 형사합의를 말하겠죠. 개인당 300만 원 달라고 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일단 면책금도 차 팔아서 완납한 상태라 나머지 합의는 대출해서라도 다 할 예정입니다.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일단 대인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벌금이 나온다면 한 1,500만 원 선일 것 같습니다. 형사합의가 안 이루어지면 형량이 높아지죠. 일반적으로. 합의를 한다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않습니다만 합의를 하는 것이 조금 낫겠죠. 그래도 합의를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어떤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질문 있다고 직접 해주신 초범입니다님 0.032에서 체열로 조금 올라갔다고 하시네요. 좀 복잡한 문제죠. 네, 이거는 뭐 답변을 제가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자, 보죠. 농도가 최종 음주 시각이 21시 근데 호흡 측정 시각이 21시 이거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술을 먹자마자
호흡 측정을 해요. 뭐 가게 경찰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실제 마지막 음주 시각은 20시 52분, 호흡 측정 시간은 21시 07분. 약간 이제 조금 퉁쳐가지고 쓴 것 같아요. 거의 요약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최종 음주 시각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의 간격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자, 질문부터 볼게요. 제가 단속된 지역이 멀어서 조사 못 받으니까 주소지 이관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조사관이 바뀌는데 그 조사관한테 상승기 주장으로 위드마크 감산 여부에 대해 주장해도 될까요? 관계없습니다. 뭐 주장해도 돼요. 뭐 그 정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는 경찰 문제죠. 그건 경찰 자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자, 초범이고 0.032에서 0.034. 뭐 농도가 0.0이 높아졌다고 해서 벌금이 달라지는 않죠. 300만 원 나올 것 같네요. 부채도 2천만 원 있고 제가 저희 집 가장이고 자동차 정비사라 면허증이 필수입니다.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농도가 낮아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워낙 낮은 데다가 이제 뭐 상승기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신청이 된다면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조서 전이고 면허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최대한 기소유예 되면 좋을 텐데 안 된다면 벌금 감경 목적으로라도 반성문 한두 장, 여자친구 탄원서 한 장, 음주운전 근절 서약서, 교통법규 준수 서약서 똑같은 거죠. 주민등록등본, 이제 아버님이 안 계시고,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부양가족 2명, 재직증명서,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 부채증명원. 좋습니다. 잘했어요. 이 정도면. 뭐 제 도움받아 뭐 이제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전화를 주시고요. 이제 법무사님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는데 경찰이 위드마크 감산 적용을 안 하고 기소를 했을 경우에 검사가 마지막 음주 시각, 호흡 측정 시각, 체열 측정 시각 이런 것들을 보고 위드마크 감산 적용을 해줄 수 있죠. 당연히. 그거는 검사님 재량입니다. 경찰이 그냥 아무런 정황 없이 음주 농도 0.034로 체열 농도만 검사님께 기소를 하는 건가요? 이제 경찰관이 의견을 씁니다. 의견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경찰관이 봤을 때 이거는 불기소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님? 이렇게 의견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다 빼버리고 그냥 농도 0.034입니다. 이렇게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것이 만약에 빠지고 올린다면 이제 그거를 보충하는 게 의견서 역할이겠죠. 경찰이 주장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제 의견서가 들어가야겠죠. 노파전님, 네, 저한테 질문에 대해 답변 달라고 하셨는데요. 2018년도에 농도가 0.192, 이때 당시에는 400만 원 나왔죠. 지금은 저 농도면 900만 원 나옵니다. 2020년 이제 사고가 있었고요. 농도는 0.152, 3년 만에 2번 걸렸죠. 일단 감옥에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에다가 농도가 높고 또 선생님 말대로 사고도 있어요. 변호사 선임을 적극 권고하냐? 네, 일단은 권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실 거면 좀 권고를 받으셔야 할 것 같고요. 변호사는 이제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나 전문성 있는 변호사를 선임을 하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노파전님이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모두다 행정사의 카페 게시판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이버에 모두다 행정사로 검색하시고 카페 게시판에 Q&A 코너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양해를 구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꼭 제 답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목에다가 저에게 답변을 달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 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없이 언제든지 서면으로만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시스템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희 모두다 행정사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경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